자, 오늘 이거라면 이코노미스트 읽어볼까? 네, 그 시즌 3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네, 임영빈 선생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요번에 17, 18장이죠. 우리 17, 네, 네, 18. 네, 네. 자, 요번에 네. 읽으신 분량에 대해서 소감, 읽으신 느낌하고 소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7, 18장은 이제 17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법안에 관한 그 진행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 정리를 해주셔서 그 당시 미국이 2009년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건강보험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지를 정말 옆에서 어, 같이 우리나라가 겪어본 것보다는 더 오히려 더 실감나게 글을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뭐 18장까지 읽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책을 이제 제가 그 도중에 읽었잖아요. 처음부터 읽지를 않고 도중에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 남편은 처음부터 읽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중에 읽었는데 가끔 책을 이제 읽다 보면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남편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아하. 앞에 읽는 도중에 이런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뭐 다른 거 뭐 크게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몇 가지 좀 의문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네네, 말씀해 이따가 주세요. 네.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17장부터서 소감을 아니 저기 뭐냐 읽었던 것 중에서 굉장히 깊었던 부분을 좀 되짚어 볼게요. 네네. 그 17장 보시면 51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음, 어, 오바마가 정말 힘들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보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도중에 이제 그 아이들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음, 근데 참 쉽지 않은 우리 문화로 보자면은 좀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딸들이 정상적인 유년기 비슷한 것이나마 보낼 수 있도록 미셸과 나는 무척 애썼지만 평범한 아빠가 자녀를 데려가는 곳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일은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했다. 이제 여기서부터서 잠깐 보면은 그 아이들과 느끼는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 느꼈을지도 모르는 상실감에 관한 그런 고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그 평범한 가정의 아빠들과 똑같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 그 좋은 아빠로서 고민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뭐 아이들과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굉장히 시작부터서 좀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52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어 정부는 나의 아니 몇몇은 내 사진을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히스레저가 분한 조크처럼 눈을 시커멓게 칠하고 얼굴을 두껍게 화장하여 아기처럼 보이게 합성한 팻말을 흔들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반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악마처럼 표현을 하고 악기처럼 표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 잠깐 썼는데 어, 이상하게 이 부분을 읽은 날 동탄에 있는 모 의원님이 올리신 그 페이스북 글하고 약간 오버랩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다른 것은 이제 뭐 누가 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이제 개딸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시위하고 그런 것은 다 좋다. 좋은데 인정하는데 왜 내 사진을
그렇게 약간 그 본 사진이 아닌 그 미묘하게 그 사진을 저도 보니까는 사진을 약간 그 어떻게 패러디는 아니고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사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원우 의원 아니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우 의원. 네네네 이현우 의원 얘긴데요. 그래서 이현우 에이, 의원이 참. 제발 그 이렇게까지 그냥 있는 사실을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사람의 사진까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아, 했지만은 참 그런 경멸하는 거잖아요. 그 표현하는 게 그런 요 사진이네요. 것들이 그쵸? 이런 식으로 마치 새누리당인 것,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배경을 지금 빨갛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진짜 음, 그쵸. 이거 봐봐요. 이게 사진이 이현우 음, 의원 사진이 굉장히 좀 안 음. 좋게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뭐 국민의힘 좋은 구일인 것처럼 것처럼 표현을 빨간색. 하지는 않았지만 엑스맨 뭐 이렇게. 그쵸. 이 얼굴은 굉장히 좀 딱 봐도 뒤에 그 일장기처럼 약간의 음, 그렇게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 같은 당 안에서 어, 타당에서 한 것도 아닌 같은 당 안에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되나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읽었어요. 그리고 음, 어, 또 있다가 보면은 어, 525페이지인데요. 네. 어, 미셸 오바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나눈 얘기잖아요.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TV를 보는데 거기에서 막 어떤 선독적인 구호를 외치고 집회 음, 장면이 나오니까 그녀가 말을 하잖아요. 문제 안 그래? 문제 안 그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듯이 문제 안 그래? 그렇게 얘기 아니고 뭐가 그렇게 이제 뭐 오바마가 답을 하니까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 그녀는 고개를 내두르며 잠자를 향했다. 참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자신감이라고 아까 이제 저도 낮에 아침에 브런치를 애들하고 하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투중에 내려서 이제 걸어서 한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집으로 오는 동안에 큰아이하고 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얘기를 나눈 가운데서 이 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들한테 이런 뭐 군중들이 이렇게 안 좋게 하고 뭐 어떤 집회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 남편이 반드시 좋은 대통령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봐도 대단한 대통령의 대단한 영분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 감동이었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가정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음. 그리고 이제 넘어가다 보면 어, 어느 페이지였지? 여기를 왜 해놨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해놨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나는 부분만 일단은 해볼게요. 어, 539페이지예요. 음. 539페이지 보면은 이제 어,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했다. 저렇게 말했을 리 없어요. 대신 내가 컴퓨터를 향해 고개짓을 했다. 보스턴 글로브 웹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안 돼. 나는 X의 옷깃을 움켜쥐고 과장되게 흔들며 신음하다가 걸음마저인가 심통 부리듯이 발을 쿵쿵 굴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발언이 미칠 영향을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낙선되는 그 엄청난 발언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봤을 때 저 발언해가지고 이제 낙선됐겠구나. 그래서 어떤 이제 어 뭐 충격적인 역전이다, 역사적인 패배다 그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오바마의 건강보호법은 사망을 했다고까지 본인이 어떤 절망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법안을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지금 뭐 항상 그래 왔지만 정치라는 게 항상 그래 왔지만 뭐 당내에서든 아니면 뭐 그 국회 안에서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한 명 한 명의 게 중요해서 그 막 싸움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한번 웃었어요, 굉장히. 아,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도 결국엔 이제 이렇게 해 가면서 뭐가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어, 이제 마지막 이제 절정으로 넘어가잖아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548페이지 보면은 어, 여기에서 이제 표결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방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야구팀이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한 것처럼 얼싸안거나 하이파이브를 했다. 주가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의 유명한 미소는 평소보다도 더 컸다. 그가 말했다. 결국 해냈군요. 나는 알람과 나는 부둥켜 안았다. 그는 그날 저녁 표결 장면을 보여주려고 13살배기 아들 제크를 백악관에 데려왔다. 나는 허리를 숙여 제크에게 아버지 덕에 수백만 명이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이 부분인데요. 뭐 이게 뭐 사실 오바마 대통령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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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열망했고 준비해오는 과정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 표결 과정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뭐 손에 땀을 진다는 표현은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찌됐든 본인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아이 13살짜리 그 아이한테 아버지 덕에 너희 아버지 덕에 수백만 명이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어느 나라든 이런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표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순간에 13살짜리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때문에 뭐 이렇게 됐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뭐 본인이 내가 정말 아 얼마만큼 고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됐다 내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있죠. 왜 제가 직접 뭐 어떤 걸 보진 않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 저도 그 진짜 이 대목에서는 진짜 눈시울이 진짜 저도 이제 좀 붉어졌고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자꾸 비교가 되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잖아요.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뿐이었으니까 그냥 즐기듯이 보고 부럽다. 저런 대통령 너무 부럽다. 그렇게 봐왔는데 정말 멋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축하연을 했던 자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549페이지 보면은 축하연을 했던 자리가 나오는데 이 축하에는 내게 의미가 컸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랜드 파크에서 보낸 밤은 경이로웠지만 그때 우리가 이룬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이었을 뿐이었다. 오늘 밤의 의미가 더 큰 이유는 약속이
실현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 사실 그 수십 명의 초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가 사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나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치하해주고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여유가 너무나 이제 다시 한번 감동이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서 있지만은 하나의 그 실현을 해냈잖아요. 자기가 해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을 어 비교를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정말 힘들게 어떤 과정을 한번 겪어서 제가 승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자사고 문제였는데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려는 과정에서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 절하시켜가지고 점수가 60점이라는 점수를 정해놓고 60점 이하면은 폐지다 그러면은 60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얼토당토 않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재정 교육감과 싸우고 그 당시에 이제 황우여 장관이 인준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차관인 나승일 차관하고 그 독대를 해서 제가 그 어떤 승리를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에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과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 절하를 해서 학교를 자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뭐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 해가지고 그 당시 불허를 해줬어요 교육부에서. 그랬을 때 정말 제가 그 MBC 뉴스에 낮 12시 뉴스에 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을 자사고를 지켰다가 아니었거든요. 자사고를 지켜서 너무나 좋다.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자사고를 유지를 해도 좋았다가 아니라 음. 정말 그 어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그 기쁨. 그래서 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랬지만 그날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애기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깊은 얘기들이 나오고 554페이지를 제가 보면은 그가 펜타곤 이제 여기에서 저기 국방부 장관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가 펜타곤을 능숙하게 주무르는 솜씨를 보면 한때 나를 그렇게 주무르려 했던 시절쯤은 기꺼이 눈 감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잠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목숨을 잃은 군인들한테 유가족들한테 편지를 쓰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직접적인 전쟁을 하고 뭐 이렇게 참전을 시키거나 그런 게 뭐 그렇게 해서 사망한 군인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한테 편지를 쓰나요? 글쎄요, 한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지 네, 않나요? 이번에 그 천안함 56용사 뭐 또 했잖아요. 네. 예, 그건 기념식 이제 같은 걸 했죠. 대통령께서 그런 유감의 표시하셨었고 그런 것들은 했긴 했지만은 사실 그 천안함 사건 때 그러네요. 천안함 때도 한 사람들 유가족들한테 정말 대통령이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 걸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정말 펜타곤을 쥐락펴락했나 봐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얼마나 그 믿음이 가고 좋았으면은 자기한테 그 저기 자기를 주물럭 거리려고 했던 것조차도 눈 감아줄 수 있었다. 그 표현을 보면서 아니 자기가 같이 일하는 장관이 이 정도의 그 믿음을 주고 한다면은 대통령으로서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좀 넘어가서 보면은 504페이지, 56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이런 상황에서 늘 켜져 있는 형광등, 맛없는 커피, 키키한 공기, 거기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작전 지도 걸핏하면 멈추는 동영상을 서너 차례 겪고 나니 다들 아프가니스탄이며 회의는 물론이고 서로에게 진저리가 날 만도 했다. 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취임 이후로 대통령은 무게가 이만큼 버거운 적은 없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중립적인 표정을 지은 채 질문하고 수첩에 필기하고 부자진이 준비한 메모지 여백에 이따금 낙서를 했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뭐 메모지라든지 그런 거에 낙서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윤 기자님도 있으시고 다 있으시죠? 근데 저도 굉장히 그걸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뭐 누군가하고 어떤 뭐 토론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회의와는 상관없는 그림을 그려요. 근데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꽃잎을 그려요. 꽃잎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5장 정도의 그 꽃잎 그림에 그걸 그리다 보면 어쩔 때는 그 꽃잎이 실 수가 없는 꽃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아마 저처럼 뭔가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남들한테 이렇게 그 말로서라든지 행동으로서나 뭐 어떤 지탄을 받지 않았던 대통령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다 보니 뭐 화도 났겠지만 아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꽃그림을 그리든 뭘 그리든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그런 감정들을 이제 정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572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 메가더가 한국 전쟁에서 트루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재앙을 일으켰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사실 그 메가더의 한국 전쟁은 이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뭐 알고 있고 그래서 메가더는 우리한테 어떤 영웅적인 그런 한국 전쟁에서는 영웅적인 사람인데 저기 뭐냐 오바마 대통령이 재앙을 일으켰다고 일으켰고의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다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미국에서 나중에 봤을 때는 말씀드릴게요. 그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마 네네네 이거 만주에 핵폭탄 투하하려고 했던 거 네, 얘기가 같은데. 그거에 그 네네. 얘기인가요? 그럼 네. 이건 네네. 직접적으로 한국 전쟁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네. 이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전쟁하고의 그게 아니라 우리 그 다른 어떤 얘기 중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아니, 그것도 한국 전쟁 과정에서 한국 있었던 전쟁이 일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이 얘기 나중에 부분을 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나중에. 네네 좀 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네네. 얘기를 좀 듣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이 책을 이제 18장까지 읽으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노력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두 분 선생님이 교수님도 그렇고 들어와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이 책을 원문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 아니지만. 네. 그러지 않나? 네, 근데 전 아니고 나머지 두 분은 갖고 네.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가지고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그냥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 것과는 뭔가 다를 것 같아서 어떤 글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그걸 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이상 제가 이제 17장, 18장을 읽으면서 뭐 지속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이 치솟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오늘로서 이 이렇게 책을 또 이만큼 읽으면 안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오바마에 대한 과연 애정이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가장 정치를 멀리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 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쪽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겠다고 오로지 그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는 거 외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던 그 시기였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막 지금 제가 페이스북이나 어디에 막 누군가를 지지하며 글을 올리고 했듯이 오바마를 찬양하고 그랬을 것 같다. 뭐 우리가 그런 뭐 지지해봐야 별로 매일매일 소용은 없죠. 미국 대통령이 아이 그렇죠. 소용이 노무현도 없겠지만 아니고 뭐 오바마 지지한들 뭐 제 만족이었겠죠. 아마 영향은 그랬을 것 같아요. 없었겠지만. 지금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누군가의 어떤 정치인이든 누군가를 지지해도 아무런 사실상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냥 제 만족이고 그랬듯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로서 또 이렇게 또 한 번에 그 강의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 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앞에 보지 않았던 부분을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한번 네. 한 번 더 있지 않나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 오늘이 이번 학기 네. 마지막이죠. 원래 세 네. 아, 번. 그래요? 네, 아, 3강씩 해서 6챕터씩 한 시즌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걸. 어허. 무슨 말씀. 자, 아, 그다음 김원식 아쉽네. 교수님. 자, 예, 김원식 예, 교수님 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네. 그러면 제가 저 두서없이 이렇게 적은 것 같이 쉐어를 같이 다 해야 되겠네.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질문거리부터 우리 학과장님이나 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하시라고 네, 네, 네. 거리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우리 학과장님한테는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힐러리 의료 개혁하고 네. 오바마 개혁하고 음, 크게 봐가지고 뭐가 차이가 있었는지 그거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음. 529페이지 보면은 529 그러면 저는 돌아오는 주말은 제가 딴 일 좀 할 수 있겠구나. 네, 뭐 아, 그렇습니다. 네. 네. 3개월 뒤에 또 있는 뵙죠, 동안에 뭐. 읽어대라고. 네, 네, 네. 529에 보면은요. 마지막 패러그랩에 네. 그 로라 클리츠카 얘기가 나와요. 이 양반 528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음, 로라 클리츠카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평생 보상한도로 폐지할 것인지 이를 얘기했다 하는데 혹시 로라 클리츠카 이 패밀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뭐 몰라도 그냥 진도 나가는데 지장 없는 건데 음, 네. 그다음에 챕터 18장에서 챕터 18장에서 한국전쟁 그거는 아까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기 갖고 어 앞에서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526페이지에 보면은 그 둘레 다섯째 줄에 네. 독립부처인 의회 예산 차리는 게 나옵니다. 음. 의회 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고 네. 네, 네. 이게 한국 우리 국회에도 이런 게 있는지 아, 그거 이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 우리 최 선생님 저 고개 나딩하는 거 보니까 이따 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임 네. 기자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 뭐, 우리나라 당연히 없지. 뭐, 우리나라 예산은 기획예산처잖아요. 우리는 정부 밑에 있고, 한국에는 그러니까 없죠. 그래 네, 저는 네. 이게 아주 너무 좋은 그 제도 같더라고요. 모든 음. 그 뭔가 이렇게 법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그럴 때 네. 독립이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돈이 얼마나 드는 지금 플랜이단 말이야. 음, 객관적으로 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쪽 저쪽 얘들 표 한국 같은 경우 그냥 대중 영합주의에 뭐해가지고는 국가시 득이 뭐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참 굉장히 그래도 미국 놈들이 트럼프 같은 놈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18페이지에 뭐 저기가 뭐 있었는데 못 찾겠어요. 자 제가 아, 네. 1장에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쉐어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404페이지 보면은 그리고 이런 얘기는 그 오바마가 계속 자기 젊은 날 시카고에서 액티비스트 활동했던 거에 대한 자부심인데 계속 나와요.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 당시 경험 풀뿌리 그 젊은 운동원들 가가호 방문시키고 뭐 네. 이런 것들 그 404페이지 보면은 티파티 얘기할 때 나오는 네. 얘기예요. 티파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썼던 그 소셜미디어 풀뿌리 조직 전술 이런 거 그럴 놈들도 써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난 세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대중의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항상 그 주안점을 뒀던 거는 그 시티즌 파티시페이션 데모크라시 참여민주주의 그런 네. 것들을 강조하는데 티파티 애들도 여하튼 간에 그런 식의 지가 그 뭐 했던 소셜 미디어라든지 풀뿌리 조직 전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하튼 간에 자기하고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오바마 저하고는 다른 의견들이지만 대중을 참여시키게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 이거 뭐 한국 같으면은 얼마나 저 민주당이나 이쪽 국정당이나 걔들 서로들 지들 똑같은 경험들하고 똑같은 패턴에서 상대방 욕하고 했던 것들 서로 돌아가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도 인정 안 해. 그냥 떠드는 거 떠들게 두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떤 그 결국 그러니까 우리 저 시민들은 그냥 너나 나나 저 니놈이나 뭐나 개밥에 다 뭐다 똥 묻은 게 뭐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다 정치 허무주의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바마 이번 그 저 17, 18도 보면서 특히 아까 임선생님도 말씀했지만은 17장에 이 오바마 케어 이 법안 통과하는 그걸 보면 완전 한편에 저는 옛날에 그 저 이연세 공포의 애인 구단이라는 고전적인 우리네 있습니다. 극화. 그 장편 극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드라마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아주 흥미있게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7표 차로 이겼단 말이야. 네, 네, 네. 그 감동을 그냥 읽는 사람도 같이 네. 느끼게 아주 글을 써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런 거를 보였고 그 다음에 523페이지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정치인의 자서전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현실하고 뭐 연결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바가 재해석되고 그러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데 523페이지 보면은요 첫째 둘째 패러그래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대통령의 임무에는 비판을 달게 받는 일도 포함된단 말이야. 네. 예. 전임자들 모두 악독한 개인적 공격과 해방을 적잖이 감내했음을 기자와 친구들에게 상기시켰다. 그 이제 이 부분 대통령의 임무에는 비판을 달게 받는 일도 포함된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비판을 받는데 귀를 아예 닫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겸허하게 성찰을 할 기회를 갖는지, 이게 표면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대자들이나 여러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막 나오고, 대통령은 예컨대 가만히 있고,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여기 오바마는 당연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저 용산에 계신 양반도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525페이지 보면은 525페이지 보면은 그 테드 케네디 해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우리 저 학과장님이나 임선생님도 다, 저 최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은, 케네디 패밀리가 그 좋은 일만 있었던 대단한 로얄 패밀리인 것만은 아니에요. 네, 네, 네. 얼마나 음. 그 남자 형제들이 4명이 있고 여자 네. 형제들이 3명인가 있고, 여자 형제 중에 한 명은 이게 좀 이렇게 디스오더 돼가지고는 맞아요. 아버지가 음. 일종의 유폐시키고 한 딸도 있고 그래. 아, 네. 예, 그런데 형 그렇게 무슨 저기 저 전장 나갔다가 죽고, 그 다음에 케네디 그렇게 암살당하고, 그 못지않게 똑똑했던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또 암살당했지. 어? 네.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네. 존 F 케네디 그 아들 있잖아요. 존 네, 2세, 네, 존 네, 2세. 2세. 네, 네, 네. 걔도 또 죽었죠. 그 똑똑하고 저 잘생기고, 그 네. 정말로 유럽의 그 왕세자 같이 큰 자식이 네. 비행기 타다가 그렇게 느닷없이 그냥 비명 행사해 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아주 굉장히 비극이 많은 그런 패밀리예요. 네. 그런데 여기 그 테드 케네디를 이렇게 그 특히 그 오바마 케어하고 자기 그 보험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를 테드 케네디를 소환하고, 음. 그리고 여기 바로 뭐 그 바로 잡는 일성을 바로 잡는 삶, 뭐 글쎄 이게 이 사람도 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 나오려다가 그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저 네. 혼자 밖으로 도망가거든. 그걸로 끝났잖아요. 얘 정치 인생이. 네. 뭐 그런 것들 언급 안 하고 그렇게 그 보험으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참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케네디가 예 나름대로의 자존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오랫동안 테드 케네디가 네. 붙들고서 네. 그 다음에 오바마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내가 이 진보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단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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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DJ가 노통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노인네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것들도 같이 오버랩 되고 그랬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520년 의회에선 저는 아까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528페이지 보면은 네. 이 사람 아까 그 로라 클리츠카 이거 얘기 그 얘기인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오바마 스피치나 오바마 글쓰기도 그렇고 이 사람의 대중들한테 대한 어필의 큰 스트롱 포인트가 그 우리식으로 수상적인 개념 가지고 그렇게 민족 역사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로라 클라츠 같은 사람도 올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꼭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전달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그 테크니컬한 그런 장점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뭔데 내가 이렇게 메모를 했나 한번 보자.
530에 조 윌슨. 조 윌슨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그리 알려지는 오선 공화당 하원의 부수로 하나 둘 세 번 하나 두 번째 패러그랩에 네. 이게 저 오바마가 의회 나가가지고 그 보험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아예 바로 앞에서 You're lying 하면서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두루두루 미안하다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나쁜 일이라도 자주 신문에 미디어에 자꾸 언급되는 게 유리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네. 정치하는 놈들. 네. 심지어는 저 최근에 저 누구야 김재원이 그 헛소리 했다가 지탄받고 있지만은 표만 나온다면은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이다 말이야. 아이고. 뭐 자면 걔 네. 조 윌슨도 이게 무명의 정치인이거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걔 손과 두고서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려고 최고 대빵한테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야. 거짓말하지 마라 말이야. 네. 그랬더니 오바마 그 아주 침착하게 그렇지 않다 말이야. 그렇게 대응을 했지만은 아주 굉장히 속이 상했었는데 그렇죠. 그냥 그 다음날 그렇게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 조 윌슨이 미안하다고 뭐 어쩌고 인사하고 사과하고 뭐 어쩌고 짜장 그런 그 정치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나 거기나 내내 그거는 똑같구나 네. 하는 그런 기분. 그 다음에 537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우리 학과장님이 얼핏 말씀을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5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은 이게 뭐가 있느냐면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어딘가 537이구나. 537. 537 하나 두 번째 패러그랩에 크게 두 번째 패러그랩이에요. 밑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네. 하원과 하원이 서로 경멸하는 것은 정당조차 초월하는 워싱턴의 유서 깊은 전통이다 말이야.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 우리 학 과장님이 요거 아시는 바대로 이따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우리 테리가 또 하원하고 등장했네요. 하원하고 오랜만에. 테리야 반가워. 뒤에 얘기 아가 우리 안녕 웅님이 아들 해봐라. 테리. 그래. 네. 어. 네, 가끔 이렇게 그 난입을 합니다. 하원 그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요 어떤 거는 상원 갔다가 하원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하원 끝나고서 상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법안 통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임 선생님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 끝나고 나서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549페이지 그 자리가 대선 끝나고 나서 승리에 모였고 지금 이거는 그 오바마 케어가 통과되고 난 뒤에 한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에서 이겼다는 거는 그냥 promise not yet realized야. 아직 실현이 안 된 약속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promise, a promise가 fulfilled야. 한 공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 의미 차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컨대 매번 대선 때 주고받는 모든 얘기들은 다 약속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 내용이 마치 그 사람 본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들 실현 여부는 생각들 안 해. 그리고 특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의회 예산처 같은 게 있었으면은 그런 공약들 거기서 객관적으로 이거는 얼마짜리 공약이다. 이거는 몇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소요되는 공약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공개가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그 선거도 굉장히 양질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8장 같은 경우는 네. 18장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민 대통령이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그 주둔군 그 하들 군인들 언젠가 앞에 저번 주에 그랬었나 모든 군인들이 다 하드라이너는 아니다 말이야. 그런 얘기도 언급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그 세부적인 어떤 부분 의견들 충돌하고 그럴 때는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그 민간인들이 이거 별달고 있는 밀리터리들한테 밀리기 십상입니다. 네. 평생을 전장에서 싸웠던 친구들인데 얼마나 무게가 더 많이 실리겠어요. 네. 거기다가 우리의 오바마는 여기 보니까 군대도 안 갔더구만. 아니, 미국은 거의 다 군대 안 가죠. 직업군인 아니에요. 맞아. 우리 진심이 생각에서 아니지.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잖아요. 맞아. 네. 자기가 군대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젊은 대통령 거기다가 40대 중반의 젊은 대통령이란 말이야. 네. 밀리터리들이 우습게 보려면 얼마든지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주 대거 추가 병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네. 네. 그 고집 부리는 친구 있잖아요. 네. 네. 그 친구하고 국방장관을 둘로 두 사람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가지고 네. 그 쉽게 얘기해서 돈을 쫙 깔고서 오바마가 네. 그 밀리터리들을 장악하는 그 대화가 나옵니다. 네. 지금 어딘가 몇 페이지는 내가 메모를 안 했는데 네. 거기서 오바마가 제가 그 부분을 보고서 이 친구 참 똑똑한 친구다 말이야. 똑똑하고 배짱도 좋고 네. 그래서 시스템이 주는 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명령권자는 나지. 네. 하면서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 사령관한테 네. 주둔군 사령관한테 그래가지고 걔들한테 Yes, sir, President. 그 얘기를 반복시키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바리들을 쉽게 해서 하면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옛날에 전두환이 때 국회 국방위 해식 사건들 아시죠? 무슨 회식이요? 국방위 해식 사건.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아이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젊으시구나. 뭐 너무 전두환 젊으셔. 때니까 뭐 저희가 알기가 어렵죠. 전두환 때 있잖아. 전두환 때. 네네. 네. 저기 좌동령 우형우 있잖아요. 영상이. 예, YS. 네. YS 동영상을. 저기 누구냐? 김동영이하고 최영우. 네,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김동영이가 원내 총무였나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최영우가 국방위 간사인가 뭐였고. 그 국방위에서 국정감사 때. 네. 국정감사 때 부하냐하고 같이 구타타 일으킨 놈들 있잖아요. 네. 네. 공수부대 사령관 하며 참모총장 이런 놈들 때려다가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고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은 저녁은 이제 순다 해가지고 술이죠. 네. 근데 그 술자리에서 낮에 그렇게 최영우 김동영이 안에 당했던 밀리터리들이 네. 주먹으로 때렸어. 김동영이. 누구를? 최영우를? 김동영이를 김동영을? 국회의원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아. 그게 국방위 해식 사건이야. 유명한. 그런 식으로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네가 감히 이러면서 때렸다 이거죠? 술자리에서. 시키게 되고 한국 얼마나 또 술에 또 관대해요. 네. 그렇죠. 폭탄주 딥답 몇 잔 마시고서는 술 음. 핑계 대고서 너 이 새끼야 야, 예. 너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저 고려시대 때 무신의 난처럼. 무신, 네, 네. 네.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특수하게 그 분단 상황에서 특히 전두환이 쿠데타로 장악한 그 참 황당한 그런 분위기에서 네. 그런 모두 있었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그렇게 그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시스템이 주는 대통령의 파워를 유감없이 밀리터리들을 꺾는데 보니까 이용해가지고 사용해서 아주 감탄을 했어요. 똑똑하기도 하고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다 말이야. 네. 그런 그 기분이 들었고, 또 겉으로만 부드럽지 단단한 것 같아요. 아주 속이.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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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뚫리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음. 밀어붙이는 거야. 꺾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는 그게 9.11이죠? 아랍 그쪽 애들이 때려부신 게 9.11. 9.11이야. 예. 네. 9.11 있고 나서 부시 때, 부시가 그래가지고 그 완전 텍사스 양아치가 재선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부시가 밀리터리들을 너무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다들 저 읽어보셨겠지만은 그 당시에 마치 저 한국의 검찰들이 그렇게 언론하고 미디어하고 이게 흘려주게 해가지고는 여론전하고 그렇게 물먹이는 것처럼 밀리터리들이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예컨대 이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기려면은 더 막대한 병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거를 오바마 보라고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몇 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것이 다 부시가 간땡이를 키워놔서 그렇다 얘기야. 부시하고 CIA가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령을 무색하게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막 뭐하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펴르다가 그 국방장관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령관 둘을 불러다가 오바마가 그 저기 화가 나면은 뭐 대부분의 그런 걔들 많이 하죠. 네. 목소리 깔고 흥분 안 하고 논리 가지고 그 둘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그 부시하고 관련된 뭐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받는 거 그거는 뭐 저번 시간에 우리 학 과장님이 몇 번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저기가 이유가 여기 중동이나 두루두루 세계 평화하고 이런저런 휴먼 라이츠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고 거기다가 그 노벨 그 위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누구냐 그 왜 그 저번에 체코 대통령 하벨 시인 대통령 네. 그 사람도 그렇게 마치 DJ 노통 그렇게 아꼈던 그런 것처럼 하벨도 그렇게 오바마의 나름대로 캐패시티와 퀄리티를 인정을 하는 거였고 네. 노벨위원회에서도 이 사람 띄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아마 이렇게 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분을 가졌어요. 아까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이렇게 오슬로로 오고 그랬는데 국내적으로는 밀리터리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더 보내면서 더 보낸다는 얘기는 저 누구냐 저 알카에다 얘들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지 걔들 저 죽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일종의 자괴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솔직하게 이렇게 언급한 것이 멋있었어요. 또 네. 뭐 제 얘기는 요 정도로 끝낼게요. 너무 아쉽다. 바빴어도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네. 오바마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클래스인데 이게. 네. 아니 뭐 3개월 뒤에 또 할 거니까요. 뭐 이게 예, 쉬엄쉬엄 하는 예. 거죠, 뭐. 예, 쉬엄쉬엄 해야 맞아요. 천천히 오래 갑니다. 네. 그건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최웅님 선생님도 주요 소감 혹은 뭐 느낀 점 혹은 추가로 덧붙일 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 없을 동안에 윤 기자님이 말씀하셨나요? 힐러리 개혁이랑 안 오바마 했어, 안 개혁. 했어. 예, 네가 아직 얘기해. 안 했어. 아니, 근데 저도 잘 됐네.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어. 네가 찾아봤는데, 하라고. 음. 오케이, 오케이. 네네.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게 제가 찾아본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왠지 차이가 있다면 그 처음에 이제 통과된 내용 말고 음, 그 의료보험 개혁 안 면에서 내용적 차이는 요거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퍼블릭 옵션이라는 게 있냐 없냐가 그 두 음. 안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퍼블릭 옵션이 뭐냐면은 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가져야 한다. 음. 어, 음, 그러기 위해 개개인에게 의료보험을 살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까지 동의하고요. 음,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질병을 앓았던지 상관없이 기존의 조건을 이유로 의료보험을 어, 이제 음. 사지 못하게 거부할 수 없다. 요 두 개가 이제 두 원칙이고 음, 이걸 통해 이제 둘 다 한국과 같은 국가가 모든 걸 보장하는 단일 의료보험을 시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음, 이미 미국에 형성되어 있는 그 민간 의료보험들을 다 음. 이렇게 엮어서 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두가 의료보험을 갖도록 방향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은 같은데 음, 내용적 차이는 오바마 안 때는 나중에는 폐기됐지만 퍼블릭 옵션이란 게 있었는데 이 퍼블릭 옵션은 뭐냐 하면 이제 개개인들한테 다 의료보험을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러면 개인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민간 의료보험 패키지 중에 뭔가를 사서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 만약에 이게 주마다 어떤 주는 의료보험 패키지가 많고 어떤 주는 적기 때문에 선택지가 별로 없는 주에서는 그 미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회사가 자기 패키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퍼블릭 옵션이에요. 음, 그래서 의료보험을 사야 되는데 민간 걸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퍼블릭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를 살 수도 있게 하자라는 안이 처음에는 오바마 개혁 안에 있었는데 그게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드랍하지 않습니까? 상원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민주당의 이제 좀 진보적인 지지 세력들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이게 논란이 컸는데 처음에 어쨌든 그 퍼블릭 옵션 안이 있냐 없냐는 법안의 좀 차이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고 그럼 이제 뭐가 차이 나냐면 일단은 힐러리가 처음에 시도했던 게 93년도였거든요. 음, 1993년. 오바마 법안은 2008년이니까 15년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음, 15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 개혁 추진 필요성이 너무 커졌고, 미국 사회가 15년 동안 더 악화됐기 때문에 너무 커졌고, 그리고 그동안 이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졌던 것 같고, 예. 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힐러리 때는 그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되게 폐쇄적으로 의료보험 개혁안을 만들어가지고 짠 내놓는 식으로 해서 너무 비밀에 쌓여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오바마 어, 때는 아예 처음부터 오픈해가지고 다 그냥 논의를 이끌어갔던 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왜 실패했냐 하면 힐러리 때는 이 클린턴 정부가 내놓은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과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 그때도 민주당이 상하원 다 다수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뭐 다른 형태의 뭐 대체 법안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민주당은 질이 분열된 느낌이었고 공화당은 단일 대우로 뭉쳐가지고 이거 되면은 그 미국 의료보험 제도가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대했던 그런 구도였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때 되면은 적어도 그 상하원 지도부와 의원들 중심으로는 이 의료보험 개혁안과 뭐 입장을 같이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그걸 전체적으로 그 백악관에 있는 오바마가 잘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차이는 퍼블릭 옵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두 시대의 배경, 그 다음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에 대한 뭐 입장, 대응 방식, 그리고 이거를 주도 면밀하게 진행해가는 백악관의 리더십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퍼블릭 옵션이
우리 저 번역서에서는 공공보험 옵션으로 나옵니다. 아, 그러네. 공공보험. 예, 그러니까 예, 민간이 공공보험 제공하는 옵션. 보험 예, 이외에 나라에서 설립해서 만든 일종의 뭐 의료보험 뭐 기관이 예, 제공하는 예. 패키지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네네네. 퍼블릭 옵션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예. 같은 한국은 의료보험 그렇죠. 체계를 만들면 그 퍼블릭 네. 옵션. 한국은 전부 다 퍼블릭 옵션인 거고, 우리 그렇죠. 개개인이 다 갖고 있는 게 무조건 퍼블릭 옵션인 거고, 예. 이때 오바마가 하려고 했던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립보험 다 인정, 오케이. 예, 그 예. 다음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립보험 추가로 구매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혹시나 그게 너무 비싸거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에 민간보험이 적으면 퍼블릭 옵션, 공공보험도 한번 그 선택지로 주자라는 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예.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드랍됐어요, 드랍. 음. 상원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원 음. 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이거 뭐 절대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는 아마 퍼블릭 옵션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음. 네. 근데 아이고. 좀 비교하면은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2016년 대선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거는 아예 한국과 같은 단일 의료 보험자가 국민 모두를 커버하는 한국 방안 이런 걸 이제 싱글 페이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 그거를 주장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오바마랑 힐러리는 처음부터 이건 안 돼. 왜냐하면은 너무나 큰 변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의료보험 다 폐기하고 국가가 모든 걸 예, 책임지는 예, 예. 단일 보험자 방안 이거는 너무 너무 과격하고 될 수가 없다. 기존의 틀을 너무 많이 흔든다 해서 반대했죠. 아, 최 선생님 저 설명 들으니까 이제 음, 이해가 되는 거야. 뭐냐면은 이 저 보험 관련 저이 17장에서 얘기하면서 공화당 애들이 공격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보험 시장을 정부가 장악하려고 그런다. 예, 예, 네, 네, 예, 예. 난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 네, 네, 지금 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네. 네. 이제 그게 아, 이거 아니라는 게 대단한 오바마 얘기죠. 클래스야, 이거. 정부가 다 장악하려는 거 아니다. 우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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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예, 시장에 예. 있는 걸 존중하면서 약간의 이제 개혁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계속.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고 저는 이 17장과 18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음. 정말 17장은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드라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네, 예, 네, 예. 네. 거의 이 그 책의 당시에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네, 전체를 진짜 통틀어도 핵심적인 부분이고 오바마의 근데 가장 이건 중요한 업적이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업적이고. 근데 저는 이때 한국에서 우리 다 한국에 있었는데 통과된 거 보고 저는 당연히 될 게 됐지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워낙 중요한 이슈고 미국인들이 다 그런 개혁을 원하고 뭐 상하원 백악관을 다 같은 당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던 거고 이걸 보면은 정말 예, 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예, 특히 크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티파티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네. 거의 의료보험 이거 동의하면은 약간 그 이제 빨갱이다. 어. 악마 뭐 배신행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막 반대 여론이 치솟으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이미 의료보험 개혁안이 국민적으로 인기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되돌리려고 상하원 합동연설도 막 하는데 사실 상하원 합동연설이 지지율은 올리지 못했지만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의원 맞아요. 예. 개개인들이 아 좋아 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의지를 붙어주잖아요. 그 예, 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원들이 도와주죠. 오바마가 두 차례에 걸쳐 오픈 토론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나오는 것들이 너무 한심하고 다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를 보여주니까 이 역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본 거죠. 아 이거 정말 이걸 우리가 안 하면 이건 진짜 아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는 공화당 애들한테 져버리면 이건 정말 우리가 뭐냐 이렇게 그런 좀 이제 각오들을 예. 다져가는 게 이제 보여서 결과적으로 하원 먼저 통과했었고 상원도 통과했는데 근데 상원 통과 과정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당하면 안 되니까 민주당 의원 당시 상원의원 수가 딱 60명이었기 때문에 맞아. 60명 전부가 동의를 해야 돼서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지저분하게 막 자기 주에 유리한 거 막 끌어올려고 예, 인권을 예. 넣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의료보험 개혁이라고 해놓고 상원의원들 지 욕심만 채우는 거네라고 하면서
여기 영어로는 이 상원에서 6주간 입법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PR 디제스터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뜻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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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홍보 제한. 왜냐하면 6주 동안 계속 상원에서 어떻게 법안이 만들어지는지가 보도가 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전부 다 상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유리하게 뭐 끌어오는 것만 나오니까 예, 예, 그래서 아 예.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상원도 통과했는데 음. 저기 상원 의원직이 날아가잖아요. 그 1월 달에 맞아요. 있는 맞아, 그게 맞아. 정말 웃긴 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원 통과하고 코클리 주 어 검찰총장 후보, 그렇죠. 검찰총장. 하원 통과, 상원 통과, 마사 그다음 코클리. 양쪽을 통과했으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다시 통과시켜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음. 원래는 합치는 과정에서 좀 더러워진 거 몇 개 자르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 상원 의원석이 하나 날아가 버렸잖아요. 아까 예. 이면민 교수님 말씀하셨던 막 노 했던 그 부분인데 그래서 아, 이제 끝인가 했는데 아, 그 뭔가 누가 기발한 안을 내가지고 상원이 통과시킨 거 그냥 하원이 통과시키는 걸로 해보자. 그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또 하원은 불만이 많았잖아요. 상원 의원들이 자기네가 통과시킨 깨끗한 거를 되게 막 지저분하게 해놔가지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열받는데 그걸 또 하원 의장이었던 우리 저 낸시 펠로시 펠로시. 의원이 대화하다가 아, 그래도 공화당 새끼들한테 좋은 일 할 순 없죠? 존이 지켜줄 순 없지. 그러면서 이제 예. 낸시 I 펠로시가 love her. 통과시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험에 어, 처할 때마다 다 그런 키 플레이어가 나와가지고 막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쭉, 아, 그리고 이제 그 램 이메뉴얼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 예. 상원 의원석 날려가지고 램 이메뉴얼이 좀 화나서 술김에 기자한테 얘기한 게 그대로 퍼져가지고 또 막 곤란해지니까 아, 제가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왔더니 이 새끼야 너의 벌은 통과시키는 거다 임마 이 이러면서 빌어먹을 맞아, 법안을 사표를 안 맞아, 하고 통과시키는 맞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예, 재밌었고 그 부분도 예. 그러니까 맞아. 이런 게 좀 오바마 대통령의 포용력이랄까 그 추진력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일화들이 전부 다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눈이 많이 갔던 게 그 이제 상원이 통과시킨 걸 하원이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인기가 되게 없는 내용이 돼버렸고 반발이 되게 컸잖아요. 특히 원래 공화당원들이 주로 당선되는 지역에서 네. 오바마가 당선된 2008년도에 대거 당선된 민주당 신인 하원 의원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자기 지역구에선 이 법안이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이거 음. 통과시키면 자기는 정말 사형 선고 받는 건데 예, 근데 오바마랑 그 대화하는 게 막 나오잖아요. 한 명 한 명하고 대화하는 게 저는 예, 그게 되게 예. 음. 그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몇 페이지죠? 420. 아, 제 걸로는 423쪽인데 아마 한국어로는 어디 부분인가 하면은 낸시 펠로시랑 전화 통화하면서 아, 이 여자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 수녀님들이 예, 요 예. 법안에 대해서 되게 네. 동의하는 내용 나오고 오바마가 음. 아, 난 이래서 수녀님들을 수녀님들 좋아해. 사랑해. 라고 I love 얘기했습니다. those. 네. 그 거기 나오 그 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데 예, 예. 이제 하원 의원들하고 이제 대화한 내용인데 결국 대화를 해보니 하원 의원들과의 대화는 거래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어, 음. 대부분의 하원 의원들이 원하던 거는 뭔가 클래리티, 분명함이었다. 분명함. 그 음. 우리는 누구고 그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예, 그런 분명한 지도. 때때로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는데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애초에 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선거 과정에서의 그 초조한 설레임들, 그다음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했었는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감안해야 했던 희생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바로 이거다. 그 모든 거의 이유, 그 역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비틀기 위해 아주 소수에게만 허락된 이 기회를 위해 예. 우리가 이제 선거 정치하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런 말에 또 감명을 받아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탐 페릴로라는 하원 의원은 오바마랑 통화하다가 자기가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 얘기하죠. 때때로
재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예, 저는 이 개별 하원 의원들도 굉장히 오바마의 지도력 못지않게 이 법안이 예, 통과될 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음, 오바마가 이걸 보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겁쟁이들의 뭐 자기밖에 모르고 로비스트로 가득 차 있고라고 하지만 이 정치의 이면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정치다. 예, 이게 저는 이 17장에서 좀 제일 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7장은 정말 드라마와 감동으로 가득한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 예, 18장은 이제 좀 넘어와서 아마 이제 18장이 들어있는 이 5부가 전체적으로 이 외교안보에 대한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냉혹한 국제 외교 국제 정치의 그 현실 뭐 이런 거를 좀 쭉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음, 18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까 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군 통제 그 음, 민간인 출신의 정치인이 군이라는 전문적인 전문가 집단을 그 통치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나오고 저는 저기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민군 통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짧게 마치고 음, 저는 이제 이 자서전이 오바마가 또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서전을 쓸 때에는 그 거기에는 자기의 성취를 좀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기억을 둘러싼 전쟁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임기 중에는 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번 전쟁을 하고 예, 끝나고 나서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을 둘러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아까 저 윤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바마. 너무 맞아요. 너무나 유려하게 물론 이제 예, 거짓은 없다고 보고 다만 네, 오바마의 입장에서 소설된 것이긴 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조하게 되고 네, 때로 막연하게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걸 보고 나면 아 이래서 그가 그렇게 했었구나 내지는 예, 이런 점은 정말 괜찮다라고 느끼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 이 그러니까 결국은 연설로 하면 그러니까 말 또는 글로써 하는 건데 둘 다 이제 표현력인데 정치인에게 정말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말과 글로 자신의 신념과 입장을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조로 쓴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고 오바마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기프티드한 그러니까 영어로 기프티드 하면은 네, 재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좋은 재능을 기프티드, 부여받아서 정말로 이렇게 높은 강도로 그거를 훈련시킨 그런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뭐 이상입니다. 마무리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읽은 부분 소감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일단은 미리 질문 들어온 게 있었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네, 하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힐러리 케어하고 오바마 케어 그 여쭤보셨잖아요. 예, 그거 예. 우임 씨가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좀 추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굳이 안 드려도 되지만 뭐 어쨌든 뭐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너무 조그맣게 나오네. 근데 어쨌든 이 어, 오바마하고 클린턴 때에 힐러리 때죠. 이 의료보장 개혁의 뭐가 달랐냐? 내용상으로는 아까 웅님이가 얘기해준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힐러리 케어의 실패로부터 오바마가 배운 점이 있다는 거죠.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개혁을 취임 초부터 음, 집권하자마자 바로 추진을 했고, 근데 이제 클린턴 같은 경우에 집권 11개월쯤 지나고 나서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추진 동력을 좀 잃어버렸던 그 측면이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시엔 오바마는 이제 의료개혁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음, 클린턴 정부는 의료개혁 보장 자체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보장 체계는 오바마는 기존의 의료보험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추가하는 거였다면 클린턴 때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런 음,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공공보험 옵션 같은 걸 들이밀면서 기존 의료보험 다 없애버리고 국가가 새로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반발이 많겠죠. 그리고 클린턴 정부는 계획안을 정부가 만들고 의회에 넘겼다면
오바마 정부는 의회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의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성공했을 텐데 아마 이거는 이 힐러리 때 이걸 추진했던 게 또 램 임마뉴얼이었기 때문에 램 임마뉴얼이 한번 실패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배워서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된다라고 해가지고 임기 초부터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어, 방식도 의회 상하원과 협력을 해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케어의 내용은 정의 뭐 보면 이제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서 현재 그 당시에 이제 3,200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가입을 의무화했다는 거고 가입을 안 하면 개인하고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바마 케어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주요 내용은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명암이 있대요. 밑에 보면 의료보험 수혜자가 실제로는 2천만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원래 3,500만 명 정도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는 가입자가 적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가입자가 많으면은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가입자가 적으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들이 오바마 케어 체계에서 탈퇴하는 왜냐면 기존 보험사들을 엮어갖고 만든 체계였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트럼프 정부 그 이후에 워낙 오바마 케어를 비판들을 막 하고 보수 쪽에서 계속 반발을 하니까 일부 탈퇴하는 일도 있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오바마 임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계속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소송을 거네. 이 입법 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이걸 뒤집는 입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바마가 워낙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해놨기 때문에 의석수가 바뀌어도 미국은 그걸 완전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으로 끌고 가서 이거 위헌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오바마 대 브로콜리 소송이라고 해요. 이게 좀 웃긴데 오바마 vs 브로콜리. 브로콜리라는 게 되게 그게 엄청 맛이 없잖아요, 사실은. 맛은 없지만 먹으면 좋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브로콜리를 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이제 좋은 걸 억지로 강요하는 거고 브로콜리는 나는 브로콜리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게 좋든 말든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 두 논리가 이렇게 경쟁을 했던 재판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 브로콜리 재판. 이거를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대법원에서 연이어 합헌 결정이 나와요. 그래서 대법원이 만약에 위헌을 때렸으면 이렇게 오바마 케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였는데 요번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그 검수한 바 헌법재판소가 합헌 때려갖고 넘어가는 것처럼 아마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임명한 대법관들이 그나마 그래도 다수였기 때문에 합헌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오바마 케어는 이제 법적으로는 성립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성립이 됐고 지금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위헌으로 판단이 됐으면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바이든 케어라고 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다시 의료보험 계획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까 웅님이가 얘기했던 그 공공보험 옵션까지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서 부족한 내용을 조금 추가하는 뭐 가입 연령이 60세로 인하한다든가 이거는 뭐 메디케어겠죠. 그다음에 치아, 시력, 성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자체가 노인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노인 친화적인 방향으로 좀 개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 의료 혜택 확대하고 뭐 아동 노인 케어 추가 예산 배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바이든은 보니까 오바마보다는 약간 진보 쪽인 것 같아요. 오바마가 약간 중도적인 성향의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전통적인 리버럴, 미국의 어떤 민주당의 전통적 리버럴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이든인 것 같아요. 마치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어떤 진보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실용적인 정치를 했잖아요. 한미 FTA 같은 거 보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어떤 비서실장으로 참모로서 그걸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 약간 정의당스러운 뭐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걸 추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바마와 바이든의 관계도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이어서 그 아우라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지만 오바마보다는 약간 전통적 진보 노선에 가까운 오바마가 약간 중도 성향의 대통령이었다면 바이든은 약간 진보 성향의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 들어온 것도 몇 개 더 얘기하면 근데 이제 저는 이 의료보험 개혁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사실은 완전히 이게 다른 거 역사가 완전 다른 거거든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미리 쫙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사각지대를 정부가 나서 메꾸려고 한 거고 한국은 국민연금을 먼저 만든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그 대단한 거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네. 정권은 70년대 후반부터 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도입한 게 국민건강보험인데, 근데 처음에는 직장인 위주로 해가지고 직장, 이제 뭐 맞아, 소수만 맞아. 만들었죠. 네, 그리고 네. 나중에 지역건강보험이라는 게 지역가입자들이 음.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는 당연히 처우가 달랐겠죠. 직장인이 훨씬 더 처우가 좋고, 지역가입자는 일반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네. 내고 보험도 음. 낮았어. 근데 그거를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생각인지 그걸 통합을 했어요. 김대중 네. 정부 때. 그래서 그때 통- 엄청 반발이 심했어요. 그때 이제 음. 직장인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돈으로 지역 가입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그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때가 IMF 직후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정신없이 돈가된 것 같아. 이렇게 큰 관심 받지 않고 사람들이 뭐 국가를 다 뜯어 고쳐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지, 빅딜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고 하다 그냥 통과된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같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어. 덕분에 우리가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를 아주 스무스하게 네. 잘 넘길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건 사실 어. 굉장히 그래서 우리 다시 코로나 걸리면 원래 치료비가 400만 원 나와요. 400만 원. 네, 네. 네, 우리 다 네. 공짜로 치료받았잖아요. 걸린 맞아요, 네. 사람들도. 맞아요. 저도 음. 그랬고. 근데 이거 음. 사실은 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에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혜택받은 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몰래 가입해가지고 중국인들도 혜택 받으려고 하고 네, 네, 그렇다는 거 어. 아닙니까? 네, 근데 네, 그건 네. 그런데 하여간 지난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어요. 뭐 그럴 수밖에 음. 없었겠죠. 그런 팬데믹을 겪었으니까. 음.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슬슬 이제 65세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65세 네. 이상 이제 노인 인구로 확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령화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이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사실 네.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개혁 하는데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개혁도 사실 이걸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치매 보장이니 뭐니 이렇게 뭐 MRI니 뭐니 이렇게 보장성을 되게 예. 높여놨잖아요. 근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좀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네. 그게 윤석열이 뭐 나쁜 놈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런 점도 네.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어느 정부가 들어왔어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은 네. 들고, 어쨌든 우리가 이 국민건강보험 굉장히 그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우리 네. 후손들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디자인해 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잘 지켜 나가는 게 우리 세대의 어떤 과제가 아니냐. 뭐 잘못하면 이거 금방 털어먹습니다. 왜냐하면 네. 고령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거 순식간에 소진돼 가지고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앵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지 않게끔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잘 지켜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의회 예산처 말씀하신 것도 예, 예, 우리나라는 예.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산국이 있죠.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서 예산을 만들고, 그래서 국회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은 의회가 강한 나라죠. 우리가 이 책에 네. 보면 알지만 의회가 엄청나게 세서 의회와 씨름하는 게 사실 대통령이 주된 역할이에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정부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의회는 그냥 딴지 거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음. 예산도 미국은 의회가 중심이 돼서 편성을 해가지고 통과시킨다면 음.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획예산도 한 부서가 중심이 돼서 사실 부서 위에 부서죠. 기획예산처라는 건 모든 부서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제왕적 부서죠. 그래서 돈을 네.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마지막에 이제 예산 통과시킬 때 심의하면서 증액은 못 시키고 감액만 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액시키는 걸 가지고 조금 딜을 해서 자기 지역구에 쪽지 예산 조금 밀어넣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권한이라는 건 미국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예. 그런 거. 그래서 항상 개헌 얘기 나오면 그 얘기 나와요. 감사원하고 예산 기능을 국회로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항상 해요. 우리도 이제 개헌 관련된 논의를 할 때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거 잘못됐다. 그래서 감사원도 국회 산으로 보내야 되고 예산 기능도 국회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아주 큰 얘기인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떤 그 상황이냐,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냐. 왜냐면 국회가 워낙 인기가 없는데 국회 없애야 된다고 난리인데 지금 국회의원 정원 좀 늘리겠다고 하니까 난리 나가지고 지금 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더 몰아주는 방식의 개헌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 나온 게 레이건하고 그 트루먼의 갈등. 한국 전쟁 때 레이건이 트루먼 대통령 말 안 네. 들어서 재앙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이게 재앙까지는 메가더, 메가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메가더가 네. 메가더가
이 예, 메가더. 예. 메가더는 사실은 그 위대한 장군이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스타 군인이죠. 그 네. 아이젠하워, 메가더가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젠하워는 그 서부 전선, 유럽 전선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네. 500만 대군을 다 이제 조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군수의 화신과도 같은 사람이고, 그에 비하면 메가더는 이 필리핀 이 태평양 전쟁, 일본과의 네. 전쟁을 담당한 게 메가더잖아요. 그 사실은 그 유명한 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필리핀에서 도망갈 때 I'll be back이라고 음. 했고 실제로 다시 필리핀에 입성을 한 뭐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일본을 아주 잘 통치를 했죠. 일본에 네. 대한 어떤 그 점령 정책을 아주 잘해서 그 일본 천황의 신화화를 없애버린, 천황을 인간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무적인, 또 일본을 되게 재벌 개혁을 해내고 일본의 토지 개혁을 하고 하여간 일본을 굉장히 개혁적으로 잘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도가 사실은 이 당시에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인, 총독으로서의 역할까지 한 거죠. 일본의 총독으로서의. 네. 그런 상황에서 5년 뒤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메가더의 마지막 전쟁이 한국 전쟁이에요. 네. 메가더가 이제 군인으로서의 어떤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2차 전쟁 때 네. 이미, 그리고 나서 어떤 거의 군신 같은 느낌으로, 살아있는 군신 같은 느낌으로 한국 전쟁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이거 절대 안 될 거라고, 이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네. 다 말렸는데 메가더가 딱 인천을 찍은 거야. 그래서 네. 인천으로 네.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서 이제 북한을 딱 이렇게 북한군을 이제 양단시키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메가더가 한국의 굉장히 그 영웅이고 우리를 구한 구원자고 뭐 맞는데, 근데 사실 메가더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만불손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 자기가 최고다. 네. 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대통령이고 뭐고, 야 대통령이 뭘 알아? 더군다나 어. 루즈벨트도 아니고 트루먼은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부통령이었다가 네. 루즈벨트가 죽으면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 메가더가 보기엔 트루먼은 뭐 넌 뭔데? 이러면 난 메가더야. 넌 뭐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는 이제 사실은 그 6.25 때 네. 삼팔선을 다시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네. 미국이 참전하고 나서 그렇지. 38선까지만 딱 올라가서 전쟁을 끝낼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38선을 돌파해서 북한까지 해가지고 통일을 시킬 것이냐, 요 네.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38선 돌파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1년 만에 전쟁이 끝났겠죠. 휴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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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메가더와 같은 군부의 강경파, 그리고 이승만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했고, 무슨 소리냐 이번에 통일을 해야지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가지고 38선을 돌파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북진을 해서 거의 압록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압록강에 네. 뭐 이렇게, 압록강에서 이렇게 물 뜨고 뭐 유명한 물. 장면 있잖아요. 네. 네. 압록강 물 뜨고 막 야 통일 됐다 막 이러고 있는 순간에 중국이 팍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른바 인해 전술, 30만 대군의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진호 전투니 뭐니 해서 그 막 일방적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메가더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38선 이북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오만했던 거지. 내가 메가더인데 이씨는 야 내가 메가더야, 이 북한 저거 뭐야 도대체, 저 이렇게 동양인들 말이야 네. 까짓거 내가 네. 다. 그래서 거기서 밀려서 내려오는 거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아씨 저기 야 핵 쓰자 핵. 이게 북한군이야. 이게 중국군이 만주에 모여 있잖아요. 만주에 이제 후방 네. 지원하는 중국군이 30만 명이 모여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야 그 핵한방 떨어뜨리면 게임 끝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통일시켜 버리자, 요 생각을 이제 메가더는 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으면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 이제 피폭 국가가 됐겠죠. 네.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그 미국 트루먼 정부잖아요. 문민 정부. 네. 트루먼 민주당 정부는 이미 핵을 한번 썼다는 거, 두 번 썼죠. 사실은 다 히로시마 나가. 네. 핵을 한번 썼다는 거로 인한 부담을 엄청 크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 엄청난 민간인을 살상을 했고, 민주당 네. 정부 진보 정부잖아요. 사실 트루먼도 따지고 보면 음. 진보 정치인인데 음.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그렇게 핵을 두 번이나 써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지. 근데 그거 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메가더가 핵을 또 쓰자고 하니까 네. 야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그래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이 네. 명령을 어겼다는 게 그 맥락인 것 같고, 아. 그래서 결국 트루먼이 전격적으로 메가더를 해임해 버립니다. 맞아, 맞아. 전격적으로 메가더를 해임하면서 메가더가 그 유명한 그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병은.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고 하는 네. 유명한 어. 연설을 하고 이제 국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이제 해임이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전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메가더도 대선을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나오려고 네. 하다가
그때는 이제 메가드에 대한 평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음. 출마를 못했죠.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죠. 메가더가 아니라 네, 네, 좀 더 네, 네. 합리적인 군인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네. 얘기예요. 그런 스토리의 일부였던 거고, 저는 테드 케네디가 편지 보낸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거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나도 만약에 죽기 전에 편지를 누군가한테 편지를 미리 써놓는 거야. 그래서 네. 나도 이제 나중에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언젠가 이제 내 후배, 뭐 내가 믿을 수 있는 뭐 이동학이라든가 뭐 최홍님이라든가 뭐 이런 애한테 편지를 써놓고 죽고 나서 내 뭐 누구 내 네. 와이프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네. 야 나 죽고 나서 2달 뒤에 이거 전달 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그런 거 하면 분명히 그 나중에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네. 되게 마치 제갈공명이 죽고 나서 이렇게 무슨 비단 주머니 준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야 이거 참 대단하다. 네, 이 테드 케네디의 이런 게 다 서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네, 이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이렇게 에피소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음. 사실 이 편지 없어서도 오바마 케어는 됐겠지만, 이런 네. 게 이제 미국 민주당의 어떤 전통을 대변하는 케네디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인 테디가 이제 이렇게 유럽봉 개혁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죽고 나서도 편지로 굉장히 네. 감동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한번 써먹으면 좋겠다. 인생에 딱 한 번 쓸 네. 수 있는 거야. 죽기 네, 전에 네. 딱 한 번 쓸 네. 수 있는 거 꼭 한 번씩 써먹으시라고 저도 이제 음. 권해드리고 싶고, 그 미국의 입법 절차는 아까 웅님이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미국은 상원과 하원 두 개의 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이 하나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 농작물법 그거 지금 논란 국회에서 널리는데, 음.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사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네.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가서 좀 더 찬성이 높아져야 확정되는 거고, 뭐 그거밖에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이 통과되려면 두 개의 원이 다 통과돼야 되고, 마지막에 오바마한테 법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오바마가 거부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고, 오바마가 사인하면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는 마지막에 사인하는 거고,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두 개의 원, 상원과 하원을 둘 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도 근데 이번 책에서 처음 알았는데 미국 민주당의 상원하고 하원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네. 환장을 노릇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왜 그렇지 싶은데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상원은 진짜 각 주에서 2명씩 대표로 모인 그야말로 큰 정치인들, 전국적 상원 의원쯤 되면 거의 다 대통령 후보인 거예요, 사실상. 상원 의원이 된다는 건 나도 잠재적 대선 후보야라고 생각하고 다 정치하는 분들이고, 하원 의원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역 밀착형인 그런 정치인들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 하원이 더 중요하냐 상원이 더 중요하냐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좀 더 주민들에게 어떤 밀착한 건 하원이고, 근데 좀 더 국가를 더 생각하는 큰 정치인은 상원에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상원과 하원 사이에 미묘한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민주당은 약간 리버럴한 정당이기 때문에 하원이 좀 더 리버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미국 하원이 좀 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이 네. 모여 있는 거고, 상원은 그에 비하면 약간 중도 성향. 혹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전 국가를 고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이 보기에는 상원은 뭐 젠치하고 뭐 자기 뭐 대단한 큰 정치인인 양 뭐 폼 잡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 현실적인 타협이랍시고 하면서 다 이렇게 원칙을 뭐 훼손하고 뭐 이런 개량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상원에서 보기엔 저 어린 놈들이 말 건방지게 무슨 이렇게 원리 원칙이나 들이밀고 뭐 이런다. 이런 자존심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상원이 먼저 60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통과를 시켰고, 테드 케네디가 아직 있던 시절이죠. 보궐됐지만 그 대리한 사람이 민주당 쪽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먼저 60석을 충족해서 아까 웅림이가 말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시켰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하원 민주당이 그걸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있는 거지. 하원 민주당에서 그 내용을 갖고 한 번 더 자기들끼리 왁자지껄 수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통과시키면 그걸 상하원이 같이 조율해가지고 조율된 법안으로 이제 한 번 더 상원이 통과시키는, 그래서 상원 통과, 하원 통과, 다시 상원 통과. 요 절차를 거쳐서 결국 대통령 앞에 법안이 온다. 그러면 이제 사인. 그러면 이제 끝. 그러면 상하원이 다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걸로 생각하고 가고 있었던 거지. 그랬는데 이제 그 갑자기 아까 말한 마사 코클리 사건 때문에 이 미친 여자가 이렇게 너무 유리한 지역이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강남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 추운데 왜 밖에서 선거운동 안 하는 거야? 무슨 뭐 야구 경기 있는 거기 길가에서 다 후보들 열심히 뭐 선거운동 하는데 아 이 추운데 나보고 나가서 그거 서 있으라고요? 뭐 이렇게 이게 출마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네, 추워도 나가서 그럼요. 쉬고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유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안이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방송에 전국파 방송에
쫙 네. 나간 거지. 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오바마가 기함을 해가지고 망했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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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미 방송 다 네.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거기서 결정적인 한석을 잃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재통과가 어렵게 된 거죠. 음. 야, 그럼 망했다. 우리 끝났다. 음. 오바마 케어 사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낸 게 그게 아니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마음에 안 들지만 하원이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그러면 상원은 또 음. 통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두 네. 원을 다 통과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 하면 입법시킬 수 그렇게. 있다라고 네. 이제 피트라우스인가 그러니까 뭐 그런 참모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낸시 펠로시가 등장하는 거지. 그 낸시 음. 펠로시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낸시 펠로시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 정치인이고 상원의 법안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서 꼬치꼬치 막 불만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지 음. 말자는 그래 했더니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저 공화당 놈도 좋은 꼴은 볼 수 없지 이러면서 이제 네. 낸시 펠로시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원 의원들 그 말 많고 잘난 척하는 진보 성향의 리버럴한 하원 의원들을 다 설득해내 가지고 마치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해서 그걸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수정을 약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내서 문제가 됐던 상원에서 만들 때 문제가 됐던 몇 가지 뭐 2명인가 그 음. 지역구 이권 챙겨줬던 거 이제 없애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해서 결국에는 통과시키게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상원과 하원 사이에 묘한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진짜 정치를 하지 않을래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네. 하나하나를 백악관으로 불러갖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 국회의원만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도 반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이렇게 연두교수처럼 대국민 연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그 일주일간 서부로 여행 떠나잖아요. 여행 네. 가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네. 토론회에 가가지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네. 설득도 하고 음.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과의 대화도 하잖아요. 네. 공화당 의원들 다 불러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생중계 TV로 생중계하면서 네. 공화당 의원들이 어. 토론해가지고 공화당 얘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네. 라는 걸 폭로를 해버리는 거지. 그쵸. 그러면서 여론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는 거야. 어떤 뭘 하나 하기 위해서 의회 설득하는 거, 같은 당 설득하는 거, 상원, 하원, 거기 국민 설득, 여론, 거기다가 이제 야당 의원들 설득까지 온갖 TV 토론까지 온갖 수를 다 쓰는데 저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편하게 일하려고 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한일 관계 네. 직영공해법 이런 식으로 날로 먹기로 그냥 5분 3.1절 연설 5분 하고 일본 가서 다 줘버리고 뭐 대통령이 무슨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자기들끼리 모인 회의에서 한 30분 얘기하고 표정 설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할 거면 진짜 전 국민을 전국을 순회를 해야지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를 그렇죠. 하면서 토론회를 열고 설득을 해야지. 저는 윤석열이 얘기하는 3대 개혁이라는 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할 거면 전국을 돌면서 그 3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한테 다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야당 맞아요. 국회의원들 다 영빈관으로 오라 그래갖고 혹은 네. 한남동 관저로 오라 다 밥 사면서 야당 맞아요. 국회 밥 한 끼씩 다 대접하면서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돼. 네. 그래야 될까 말까 한 개혁이에요. 근데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검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검찰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한동훈 시키고 검찰 시켜서 그냥 네. 마음에 안 드는 놈도 압수수색하고 그러게요. 뭐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정치에 전혀 기대지 않고 검찰에 기대서 그냥 하고 싶은 걸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참 문제다. 그러니까 나중에 윤석열이 자서전에 무슨 내용을 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참. 아유, 참. 그런 거죠 뭐. 이재명과의 뭐 싸움이다 뭐 이렇게 써겠지.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의회 우위의 정치를 하는 거고 우리는 네. 정부 우위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의회 우위와 정부 우위는 굉장히 정치가 다르다. 그 얘기고. 네, 뭐 말씀하세요. 질문. 김원식 교수님. 네네. 아니, 그러면은, 하원 먼저 밟고, 그 다음에 상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 것 상원 같아요. 여기서 먼저, 보면 네. 어, 아마 그게 순서가 정해진 아, 건지 모르겠어요. 꼭 하원을 밟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네, 그쵸. 말씀해요. 최웅님. 네, 얘기하세요. 선생님. 상하원을 모두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뭐 하원을 먼저 하고 상원을 먼저 하고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근데 이번 경우는 어땠냐면은 하원이 먼저 했었고, 그 다음이 상원이 통과했었고, 상하원 조율해서 통합 버전 만들어서 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원 의원석이 하나
떨어져 나라가 나가면서 네. 그죠. 이번엔 조율 상원이 먼저 통과하는 했죠. 이번엔 음. 상원이 먼저 했고 그다음에 하원에서 조율하려고 하다가 상원이 날아간 거지. 그런 하원이 거 먼저 아닌가요? 하지 않았었나요? 하원이 하원, 먼저 그다음 했고. 상원, 그다음에 음. 상하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순서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뭐 다른 법안들은 상원이 먼저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꼭 그런가 보다. 하원 했다가 상원 가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닐 예, 모양이구나. 내가 잘못 양쪽을 생각하고 모두 있었네. 영국은 제가 알기로 해서 하원이 통과시킨 걸 상원이 심의를 하는 게 맞아요, 영국이고 맞아요. 미국은 꼭 이렇게 하원이 올린 걸 상원이 또 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 이게 다. 예. 상하원의 음. 개념이 상원이 위에서 감독하고 하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두 개의 대등한 원인 거지. 서로 다른 네. 구성 원리를 가진 대등한 원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상원이 좀 더 크긴 하지만 그건 의미 역할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예. 영국하고 나죠. 예산안은 하원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산 예산안 권한은 통과는 하원이 더 하원, 가까운 것 예, 같아요. 하원이 쥐고 있고. 아, 그래서 음, 법안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예산안 빼고 나머지는 양쪽을 음. 다 통과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그 순서는 오히려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다. 예. 이게 이제 영국하고 미국은 다른 게 영국은 귀족원하고 평민원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영국 상원은 귀족원이기 때문에 하우스 오브 로드. 음. 그래서 로드들의 원이야. 그리고 그 하원은 하우스 오브 커먼즈. 커먼들의 예. 원이야. 그래서 음, 실질적인 정치는 하원에서 다 하고 음, 상원은 그냥 귀족들이 어떤 그냥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그냥 뭐 크게 왜냐면 그 영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귀족들한테 그렇게 큰 권한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전통 때문에 상원을 남겨놓은 거지. 그 음, 영국 상원이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 미국은 상하원이 그게 아니라 구성 원리에 따라서 그 주민을 대표하는 게 하원, 그리고 주를 대표하는 게 상원, 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가 또 선후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리고 예, 두 원을 다 예, 예. 통과시키면 되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541페이지에 541페이지, 네네. 542페이지에 그 얘기가 잠깐 나온 그 얘기가 좀 네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상원 네네. 하원의 그 이제 순서라든지 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음, 진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무슨 음.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그냥 이해하지 말고 넘어가자.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략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16장으로 가면 노벨상 수상된 게 이제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 사실은 네. 노벨상 수상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뭐 책에 보면 뒷부분은 엄청 중요한 이렇게 왜냐면 인생의 말년에 정말 큰 영예를 얻은 음, 거니까 그리고 단순히 개인이 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큰 영예였기 때문에 뒤에 자서전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서술이 돼 있고 그 과정을 아주 네. 감동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오바마는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쓰지 않고 그냥 네. 이제 그 당시에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의 전후 음, 처리 때문에 군인들과 삿발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지. 사실은 네. 이제 민간 정치인 오바마가 미국의 어떤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고 사령관으로서 사실은 그 아주 이렇게 그 달코 다른 그 군인들을 상대로 굉장히 그 어렵게 그들을 이제 승복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이 딱 전해진 거야. 사실 네. 오바마는 당선되고 나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 이 당시에. 음, 예, 그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자기가 끝내겠다고 하고 당선됐는데 실제로 끝내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미국이 음, 전쟁에서 패배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단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 음, 군인들은 무슨 이거 3만 명, 5만 명 더 증원해줘야 된다. 그래야 음,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리 안 하고 나올 수도 없고 증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음,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가 거기다가 군인들은 언론 플레이하고 개별적으로 플레이. 우리나라 같으면 현역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다른 딴지 거는 얘기를 막 언론 플레이하는 게 말이 상상이 잘 안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러나 봐요. 네. 그래서 예, 이 대통령이 있는데 이 음, 새끼들이 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다니는 거야. 음, 그러니까 황당한 노릇이죠. 뭐 열받죠. 패트라이어스니 맥크리스털이니 무슨 뭐 로버트 게이츠니 다 언론 플레이 하고 다니면서 이제 오바마 뒤통수를 막 팡팡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으로 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논리적으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질문들을 딱딱 음, 던져가면서 yes sir, yes sir 이러면서 이제 결국엔 음, 다 승복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음, 나오고 그 와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예. 노벨상 음, 수상하셨다면서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왜요? 그래서 근데 사실 실제로 오바마가 그 노벨상 수상 굉장히 의외긴 했어요. 아마 오바마도 언젠가 자기가 노벨상을 받을 거로 생각은 했겠지만
이 타이밍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조금 약간 좀 오바스러운 수상이었거든. 그래서 아 여러분 임기 첫 해인데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임기 시작한 지. 근데 무슨 1년 전. 노벨상이야. 그래서 임기 끝날 네. 때쯤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오바마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노벨위원회 측도 그렇고 전 음. 세계가. 그래서 사실 뭐 기대감을 가질만 했죠. 워낙 정말 그 100년에 한 번 등장할 만한 그런 스타 정치인이 등장한 거니까.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줬던 게 아닌가 싶고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 네, 하지만 네. 그 타이밍에 받는 건 조금 이르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바마 그 트위터에 딱 한 단어 썼어. 한 단어. 험블. 음, 험블. 험블이라는 단어가 음, 황송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예, 예. 아이고 아이고 황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트위터에 딱 한 글자 한 단어 그냥 띡 이렇게 음, 수상소감에서 한 글자 올렸고 나중에 이제 갔다 온 얘기를 그냥 마치 여행 다녀온 것처럼 그냥 가볍게 터치를 했죠 여기서 왜냐면 그거 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 이렇게 쓰면은 좀 욕먹으니까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했던 것도 되게 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 18장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네. 그러면 이제 요 시즌 3 마무리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우리 이명배 선생님부터, 이번 시즌 3 수업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 아까 잠깐 운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운에 관한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오바마가 이제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거기서 있잖아 대통령 자신한테 운이 있다고 운이 음, 좋다고 느끼시냐고 음. 물어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내 이름이 뭐냐 나는 버락 후세인 버락 오바마다 후세인 나는 지금 오바마다. 어디에 있냐 나는 지금 오벌 오피스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음, 제가 2014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운에 한번 한 학교의 운명을 한번 맡겨봤는데 음, 저기 황우여 장관이 인준과정에 있었는데 교육부장에 인준과정에 있었는데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세요. 근데 음, 저희 학교가 기독교 재단 학교였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운을 맡겨서 제가 학부모들 400명을 데리고 교육부에 앞에 가서 거기서 시위를 하면서 마지막에 메가폰을 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교육부가 이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기서 분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제 운을 맡긴 거죠 거기에. 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여기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황우여 장관이 이제 본인이 그 인준 과정에 있었으면서도 이제 기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니 기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기독교 학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게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불합리한 조건에서 이렇게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딱 와닿았거든요. 그랬는데 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 이명빈이라는 저 사람은 만약의 경우에 교육부에서 이걸 허가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진짜로 와서 여기 와서 분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불합리하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들은 사실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학교가 이제 기독교 재단이다 보니까는 학부모들도 거의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 몰랐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고 이제 그런 과정이 교육부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상대로 제 운을 거기다 맡겨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잘 통과가 돼서 이제 좋은 결과는 왔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오바마 대통령처럼 멋있는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아주 네. 뜻깊고 정말 이 3주 동안에 이 책을 보는 내내 저의 그 30년 4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의 그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의 그 지난 시간들 이제는 평범한 이렇게 가정주부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어서 무엇보다도 음.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 해박한 이 미국에 대한 지식을 저희들은 전달해 주신 최용님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뭐 윤 기자님이야 반갑습니다. 제가 완전 윤 기자님 팬이기 때문에 윤 기자님은 뭐 두말 할 것도 없고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영비 선생님이 한 분 더 들어오셔서 아, 우리 오바마 자서전 멤버가 완성이 된 것 네. 같아요. 이 수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제가 김원식 이 교수님도 책을 소감 한 얘기해 번 주세요. 더 다른 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아, 네, 네. 아. 안산에 계신 분인데 이 음. 책을 제가 전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뭐 다음번에는 다음 그분이 학기에는 그분도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뭐지 이렇게 다단계처럼 한 명씩 끌고 오세요. 이거 끝내려면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 이거 네. 2권 나옵니다. 2권. 우리가 네, 이 책 네, 끝낼 네. 때쯤 2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어서 계속 조만간 하면 돼요. 이건 나올 거야. 앞으로 쭉 하면 돼요, 어차피. 몇 년은 쭉 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우리 아이고. 김원식 교수님도 소감 얘기해 주시죠. 예.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오바마 멋있는 친구고 그리고 역시 저는 그런 기분이 이번 학기 마무리 지면서 들었는데 인문학적인 소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한테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저는 그 오바마가 그런 그 캐퍼시티가 대단한 친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힘든 그 시기에도 그 사실은 자가 발전하는 게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그게 어려우면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임 선생님은 그 지서스 크라이스트라는 좋은 친구를 갖고 있지만은 저 같은 에이티스트한테는 자가 발전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인문학 소적 뭐가 많은 건 아닌데 여하튼 간에 그런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거절 못할 그 인간의 어떤 가치,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그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좌절하더라도 아까 어디선가 그 얘기 있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네. 하란 말이야. 어떤 그런 식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건 어떤 그런 캐패시티 아닌가. 오바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느꼈고요. 그리고 임 선생님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학 과장님이나 저 선생님이 정말로 한국에 몇 분 안 되는 오바마 미국 전문가들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야. 우리가 뭐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클래스가 얼마나 좋은 클래스인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야. 네. 정말로 나 그거 아까운데 우리 임 선생님이 또 누구 한 동지를 네. 예약이 돼 있다니까 너무나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제가 그 빠찡고 같이 윤독하는 그 그룹의 한 사람한테 이 평들 책을 선사하면서 네. 지금 그런까지 생각 중에 있어요. 네. 아. 하여튼 다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최용님 씨도 소감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윤 기자님하고는 이런 식으로 되게 오랫동안 해와서 막 네. 좋다 막 우리끼리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아까 윤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원식 교수님이 사실 오랫동안 쭉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임이 유지된 것 같고 윤 교수님이 이번에 또 임원민 교수님도 모시고 오셔가지고 더 네. 풍성해져서 네. 저는 이렇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두 분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어쨌든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혼자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네, 또 읽게 네, 되고 네. 혼자 네. 읽어갖고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두 그럼요. 번째로 다시 읽고 네, 또 같이 예.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네. 이해가 돼서 이 오바마 저서전을 이렇게 그 정밀하게 읽는 팀이 어디 있을까 한국에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고 이번까지 쭉 이어갔으면 좋겠고 저는 요 챕터 요 부분이었나 지난번이었나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백악관에 있는 대표적인 낙관주의자라고 예, 그런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어요. 이 이라크 전쟁, 이 아프간 전쟁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 그 의료보험 개혁이라는 그 지난한 과제를 통과시킴에 있어서 이 낙관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낙관주의.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비관적이면 좀 하다만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막 아이 뭐야 하면서도 맞아요. 야 해보자.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네. 해보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변에 참모들도 그렇고 램 임마뉴얼도 그렇고 그런 그 사람들을 계속 에너지를 불어넣어 가면서 결국 되는 네. 방향으로 일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그 낙관주의. 음. 그게 사실은 오바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 정치인은 좀 그래야 돼요. 정치인은 네, 좀 네, 네. 맞아요. 네. 낙관주의. 네. 그래갖고 주변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막 비관론에 사로잡혀갖고 자기가 안 될 거야 네. 막 이러고 있으면 네. 자기가 너무 고민하고 있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고민을 좀 맞습니다. 딱 하고 나면 그다음에 결정하고 추진하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 네. 과정을 민주적으로 그 과정을 네.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이게 되게 어렵지만 해야 된다. 음. 네네 말씀하세요. 네. 예, 예, 예. 아이, 우리 학 과장님 낙관주의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언젠가는 그람시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네, 그 맞아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네. 뭐 두 분 다 뭐 다들 아시는 많이 언급되는 그런 얘기인데 음. 그람시가 얘기하는 그 의지의 낙관주의라는 지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 아, 암만 의지의 낙관자 그러니까 그 운동하면서 이성적으로 보면은 참 암울하죠. 네. 암울합니다. 그래서 지성의 비관주의예요. 그러나 동시에 포서스 의지의 낙관주의다 이거야. 우리한테 네. 필요한 거는 액티비스트한테 필요한 거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저 남미의 체게바라. 체계바라. 게바라는 그 그람시는 체계바라. 그 의지의 낙관주의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음. 우리의 체는 혁명적 낙관주의를 주장합니다. 네. 그 사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예컨대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그야말로 주도면밀하게 리얼리스트가 돼야 된다 이거야. 리얼리스트가 돼야 되지만은 가끔은 호황된 꿈을 꿔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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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황된 꿈이라는 거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야. 그거를 채는 혁명적 낙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학 과장님이 낙관주의 말씀하시니까 뭐 그런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시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네.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바마 책, 사진 네, 자, 오바마 책 나올게. 그래,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잘 나왔네요. 자, 네. 수고하셨고, 그럼 성과 얘기 또 아이고. 뵙겠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예, 시간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교수님 예, 건강하세요. 김 선생님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